진핵세포는 내막계라는 기관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크기에 대한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했습니다. 진핵세포는 원핵세포보다 부피가 무려 10,000배 정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핵세포처럼 충돌과 확산만으로 물질과 물질 사이 반응이 불가능합니다. 진핵세포는 이러한 문제를 내막계를 구성하여 해결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세포 바깥과 세포질 내부의 내막계 공간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외부 물질은 세포질 곳곳에서 내부 물질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막계가 있기 때문에 진핵세포는 외부 환경 정보를 수용하여 넓은 공간에서 로컬 반응을 조율하고 세포들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내막계는 엄청 역동적입니다. 수시로 생성, 조립, 해체가 반복됩니다. 내막계를 유지하는 데 세포의 전체 에너지 30% 이상이 쓰인다고 합니다. 내막계의 역동성이 진핵세포의 복잡한 삶을 가능하게 했으며 단세포를 탈피하여 다세포 동물로 진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내막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내막계 기관 사업은 진핵세포화되는 과정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진핵세포화는 여기 프로캐리오틱 셀 고세균이 또 다른 프로캐리오틱 셀 세균을 안으로 들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표준 아웃사이드인 모델에 따르면 고세균이 몸집이 커지는 과정에서 물질 전달 문제 때문에 세포막이 안으로 함입됩니다. 이 그림이 보다 친절합니다. 유전체를 둘러싸는 핵막이 이러한 함입으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최근 대두되는 인사이드 아웃 모델을 보면 고세균 내부 세포질이 세포막 사이를 삐져나오면서 크기를 키웁니다. 이때 고세균은 옆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세균을 포획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웃사이드인 모델은 함입 동력으로 몸집이 커진 고세균이 옆에 있는 작은 세균을 잡아먹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모델은 고세균의 용출 주머니들이 서로 합쳐져 아예 세균을 품어버립니다. 두 모델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앙에 핵이 형성되고 세균은 마이토콘드리아로 분화합니다. 그리고 부피가 커진 세포는 복잡한 망상 구조의 내부막을 가집니다. 어때요, 이 두 모델?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견지에서 일어나기 엄청 어려운 과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세균이 고세균 안으로 들어가 공존을 모색하며 진핵세포로 진화한 사건은 무수한 시도 끝에 딱 한 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지구 모든 진핵생명은 공통 조상인 하나의 진핵세포 레카에서 유래했으니까요. 한 번의 성공이 지구를 온갖 생명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왜 물리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사건인지 생각해보면 아웃사이드인 모델에 따르면 몸집을 키우기도 벅찬 실정인데 무슨 에너지로 세균을 잡아먹습니까? 마이토콘드리아가 없는데 말입니다. 더욱 세균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식세포 작용은 세포 골격 단백질과 모터 단백질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이드 아웃 모델은 어떤가요? 이 모델의 문제는 세포질이 세포막과 그 바깥을 싸고 있는 캡슐을 뚫고 나오는 힘은 어디서 나오며 또 빠져나오는 과정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세포가 터져버릴 수 있는데 과연 고세균이 그런 세밀한 힘 조절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 때문에 인사이드 아웃 가설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인 모델에 한 표 던지는 과학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최근 새로운 아스가드 계열 고세균이 발견되면서 인사이드 아웃 모델이 힘을 받게 됩니다. 진핵세포 진화 과정을 궁금해하는 과학자들은 열수분 출구 근처에 서식하는 고세균을 키워서 그들의 성상을 연구해보면 진핵세포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는 고세균을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발견해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열수분 출구 포함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 채취한 메타제놈을 분석하여 디지털로 고세균을 복원하였고 최근 그들 중 하나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아스가드 고세균은 기묘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에서 길게 뻗어나온 분지들은 연결되기도 하고 서로 합쳐지기도 합니다. 팔과 몸에는 힘을 주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액틴 비슷한 필라멘트 구조가 있으며 또 특이한 세포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모델이 제시하듯이 옆에 붙어있는 세균을 분지를 뻗어 감싸다가 분지가 합쳐지면 쉽게 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진핵세포화 과정 초기 단계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내막계에 속하는 모든 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균도 인지질 이중층 막을 가지고 있지만 고세균의 막은 사뭇 다릅니다. 이들은 단일층 막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방산을 소수성 꼬리로 사용하지 않고 아이소프렌 단위체 5개가 연결된 것 혹은 그들끼리 마주보며 붙어버린 것을 사용합니다. 인사이드 아웃 모델에 따르면 내막계는 고세균 세포막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핵 세포화 과정에서 세균을 포획한 후에 막 생산은 세균에게 일임했습니다. 내막계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포함됩니다. 핵막, 그와 연장선상에 있는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소포체가 있습니다. 소포체는 잘못된 이름이지만 그냥 사용합니다. 여기 골지체가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작은 베시클 소포들이 보입니다. 이 중에는 라이소솜이 있고 엔도솜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세포막까지 이 모두를 내막계라 합니다. 소포체는 진핵세포다운 기능을 하게 하는 핵심 기관으로 인지질을 합성하여 내막계 전체에 막을 공급합니다. 특히 핵막을 공급합니다. 핵막은 소포체의 연장으로 두 겹의 이중막이며 해체와 조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포 분열과 유전체 분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핵막 사이에 이음새 핵공이 형성될 수 있어 핵과 세포질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거친 소포체는 표면에 라이보솜이 붙어 있어 그리 이름 지어졌습니다. 세포막이나 세포 바깥으로 나가는 수용성 단백질의 mRNA가 라이보솜에서 번역될 때 신호서열이라는 소수성 아미노산 15개 정도의 펩타이드가 세포질에 노출되면 이를 sRP라는 RNA 단백질이 인지하여 ER 표면으로 인도합니다. ER 표면에서 라이보솜은 통로 단백질인 트랜스로콘을 통하여 만들고 있는 단백질을 ER 내부로 집어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호서열은 잘려나가고 풀어진 단백질의 접힘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동원됩니다. ER 내부에서 제대로 입체 모양을 갖춘 단백질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 잔기가 붙는 등 여러 추가적인 작업이 가해집니다. 이 부분이 소포체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소포체는 막단백질과 세포 바깥으로 나가는 단백질 거의 모두를 제조합니다. 이는 리셉터와 리간드에 해당하는 모든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으로 소포체는 세포들 사이의 모든 신호 교신을 관장합니다. 다세포 복잡 생명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중요하게도 소포체는 그들이 만드는 단백질들이 올바른 3차 구조를 가지도록 숙성시킵니다. 세포의 능력을 초과한 단백질 합성이 있을 때 소포체 내에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한 단백질이 누적되어 ER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이를 ER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때 소포체는 세포 전체에 자신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알립니다. 소위 UPR, 즉 미접힘 단백질 반응을 개시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 라이보솜이 더 이상 mRNA에 붙어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지 않게 됩니다. 전반적인 단백질 합성이 억제되는 거죠. 둘째, ER 내부에서 모양이 상한 단백질의 접힘을 보조하는 유전자의 전사가 촉진됩니다. 셋째, 고칠 수 없이 떡이진 단백질들은 분해해버립니다. 넷째, 분해로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로드가 심할 경우 주변에 해가 되지 않도록 세포 자살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소포체는 세포 내부 시스템 관리자로서 생산하는 단백질의 품질을 조절하고 세포 요구에 따라 단백질 생산량을 관리합니다. 라이보솜이 붙어있지 않아 매끈해 보이는 스무스 ER은 인지질과 콜레스테롤 등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약물이나 음식물 성분 중에서 톡성을 제거합니다. 그러니 매끈 소포체는 간세포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매끈 소포체는 칼슘 이온 저장소로 근육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 이온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탄산칼슘, 석회를 만듭니다. 세포질에는 이산화탄소가 흔하게 있기 때문에 칼슘 이온을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지 못하게 가둬야 합니다. 바로 매끈 소포체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뇌에서 운동 명령이 떨어지면 근육세포는 매끈 소포체에서 칼슘 이온을 근섬유가 있는 세포질로 방출하여 운동을 개시합니다. 그 칼슘 이온들이 매끈 소포체로 다시 들어가 세포질에서 사라지면 운동이 종료됩니다. 골지체는 세포 내 물류 처리 장소로 소포체 내용물을 받아 세포질 내 필요 장소로 물질을 수송합니다. ER에서 나오는 단백질과 지질을 실은
베시클 소포는 큰 시스턴에 하나의 컨테이너에 합쳐집니다. 컨테이너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화물은 당 잔기나 인산기 등으로 장식되고 또 목적지가 표시된 후에 작은 짐으로 꾸려져서 세포막, 라이소솜 또는 엔도솜으로 보내집니다. 세포막을 향한 꾸러미는 어떤 것은 막에 머물고 어떤 것들은 배출됩니다. 이를 세포 외 배출이라고 합니다. 역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질은 라이소솜을 만나 엔도솜을 형성하여 분해되거나 표지되어 필요 장소로 보내집니다. 이를 세포 내 유입이라 합니다. 시스턴의 성숙 모델에 따르면 이 알에서 나온 소포들이 시스면에서 합쳐져 한 시스터네를 형성합니다. 즉, 한 컨테이너로 꾸려지고 컨테이너 자체가 트란스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짐에 각종 꼬리표와 장식이 달립니다. 화물은 트란스 면에서 수레에 실려 필요 장소로 배송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스터네와 소포들의 목적지로 향한 이동에는 세포 골격 단백질과 다양한 모터 단백질이 관여하는 잘 조절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동영상을 한번 보죠.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내막계라는 기반시설 투자가 있었습니다. 소포체는 막생성을 주도하고 막기능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소포체는 거의 모든 수용체와 리간드 쌍이 생산을 담당함으로써 세포 내 신호 전달과 세포 사이의 교신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세포 내부 시스템 관리자로서 단백질의 품질과 단백질 생산량을 관리합니다. 골지체는 물류처리 센터로 소포체에서 만든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거나 막으로 싸서 세포질에 보관한 후 필요 장소로 배송합니다. 골지체가 없으면 소포체의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고가 장비인 라이보솜과 핵공폭합체를 다룰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